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시사교양 라디오 방송 비하인드 스토리. 저는 이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박세준입니다.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다양한 이슈들의 히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수많은 이슈들 뒤에 숨겨진 무수한 뒷이야기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알려진 사실과 다른 반전의 이야기, 몰랐던 뜻밖의 사실, 결과만 알고 있던 것의 뒷이야기, 거짓에 가려진 진실까지. 이러한 뒷이야기들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거나 무관심했던 색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 매우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서 저희 방송은 이러한 흥미로운 뒷이야기들을 전달함으로써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매 신세계를 선물하려 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방송될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하는 수많은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지하철에 타면 어떤 장면을 볼 수 있으신가요? 아마 이어폰을 꽂고 유심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현대인에게 휴대전화란 필수품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를 시청하고 길을 찾고 물건을 결제하는 등 정말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갤럭시 Z 플립 3가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모두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휴대전화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폴더블 폰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그 역사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전화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282, 8255)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휴대전화의 전신이었던 무선 호출기 삐삐로는 이렇게 숫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삐삐 시절의 8282는 빨리빨리로, 8255는 빨리와 라고 이용됐답니다. 삐삐는 서로 간의 연락을 더 편리하게 해줬지만 여전히 주변에 공중전화를 필요한다는 점에서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형 통신 서비스가 보급화되었고 휴대전화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88) 서울올림픽의 개최 전인 1988년 7월 1일에 대한민국에서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처음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눈부신 도약이었죠. 한국에서 처음 개통된 휴대전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토로라의 다이나텍 SL입니다. 세로는 33cm, 무게는 771g으로 벽돌 1개 수준이었다네요. 그래서 벽돌폰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음성통신 서비스만이 제공되었죠. 이쯤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당시 휴대전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모토로라를 겨냥해서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잘 된다는 뜻의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나 기능 면에서 뒤처지면서 첫 도전에서는 쓴 실패를 맛봤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1996년 최초로 2세대 통신 기술이 상용화되었습니다. 1세대와는 다르게 문자가 가능해졌으며 가격도 훨씬 저렴해졌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때부터 공중전화 앞에 줄 선 사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벽돌폰이 무색할 정도로 단말기 크기가 작아져 옷주머니에 보관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때 플립형 디지털 휴대폰을 개발하면서 한국 시장을 50% 가까이 점유하며 마침내 큰 성공을 맛보았죠. 플립형 휴대전화 다음으로 나온 휴대폰은 지금도 많이 쓰여서 익숙한 폴더폰입니다. 배우 장혁씨가 폴더야 가자라고 말하며 등장한 광고로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애니콜 폴더폰은 외관 케이스에 알루미늄을 도금함으로써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 중장년층과 젊은층의 고객을 모두 사로잡았죠. 이외에도 애니콜 미니 폴더뿐만 아니라 애니콜 듀얼 폴더, 시드니 올림픽을 기념하는 올림픽 폰이 출시되며 폴더폰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폰이 유행하면서 휴대전화는 작은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었는데요. 또 2세대 이동통신기기에는 폴더폰과 함께 유행했던 슬라이드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애니콜의 슬라이드폰뿐만 아니라 LG전자의 초콜릿폰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3G) 시대로 들어서며 음성과 문자는 기본이고 영상통화와 인터넷도 휴대전화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명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가 등장하며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스마트폰은 미국의 IBM 사이먼과 핀란드의 노키아에서 먼저 발명했지만 적은 용량의 배터리와 비싼 요금 때문에 대중화되진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 일체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재생되는 음악, 터치스크린, 블루투스 등 신선한 기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의 이목을 산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이후로 스마트폰은 마치 작은 컴퓨터의 역할을 하며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켰는데요. 한편 이것의 출현은 모바일 게임 시장 등 다른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그 범위를 넓혀갔죠.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시작되며 스마트폰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이제는 초연결, 초고속, 초저지연이 중심이 되는 초연결 사회 5G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더군다나 소비자들은 이제 카메라, AI 등 다양한 기능뿐만이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까지 추구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저리 가라 수준인 스마트폰 카메라의 높은 화소는 더 이상 놀랍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Z 플립 3는 폴더블의 편리함과 커브 디스플레이의 높아진 활용도, 색상, 디자인 등 모든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5G 시대에서 높은 화질의 영상은 큰 디스플레이가 바람직하곤 한데요. 그런 점에서 폴더블 폰은 이동성과 디스플레이 크기를 모두 고려한 스마트폰의 유형이 될 수 있겠죠. 기술이 더 발달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많아질수록 스마트폰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시대 흐름에 잘 발을 맞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습니다. 시사교양방송 비하인드 스토리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주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렸던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나 정정 요청이 있으시다면 경인교육대학교 SNS로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지식 성장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주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하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국어교육과 현지민, 음향의 사회과 교육과 허유정, 진행의 생활과학교육과 박세준이었습니다.